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캅이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캅이 되고 싶네요. 32번째 카푸 채널 콘텐츠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VC 모리스 기프트샵과 존슨 왁스 본사입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도 라이트의 작품 중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은 아닌데 이 건물은 구겐하임 미술관과 연관성이 있어서 나름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존슨 왁스 본사는 항상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라이트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의 내부 사진만 보아도 이 건물이 왜 구겐하임 미술관과 연관이 있는지를 아시겠지요? 그런데 VC 모리스 기프트샵이라는 이름이 입에 잘 안 붙네요. 처음에는 VC 모리스 기프트샵이었지만 나중에 서클 갤러리, 제너두 갤러리로 건물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페이가 갔을 때는 제너두 갤러리였는데 지금 구글 지도에서는 폐쇄가 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글쎄요. 내부 공간에 원형의 램프가 연속이 되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라이트의 구상은 이미 1925년에 고든 스트롱 오토모빌 오브젝티브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걸어 올라가는 램프가 아니라 자동차가 원형 램프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천문대로 계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참, 이건 실제 건물이 아니라 3D로 복원한 것입니다. 여길 찾아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헤헤. 존슨 왁스 본사는 정말 미국 시골에 있던데 명확하게 방문 투어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여기 직원이 조깅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번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 예약은 안 됩니다. 그럼 먼저 VC 모리스 기프트샵부터 살펴볼까요? VC 모리스 기프트샵을 갈 때 숙소는 피셔맨스 워프 쪽에 있었습니다. 차로 한 10여 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가운데라서 주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피셔맨스 워프는 개요리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요리는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라고 하던데 그런 소리 들을 만한 곳입니다. 최근에 마블의 앤트맨에서 여기가 나왔지요. 이곳에 VC 모리스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주차는 유니언 스퀘어 앞쪽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에 주차를 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이 작년에 폐쇄되었다는데 참 안타깝네요.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VC 모리스 기프트샵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니언 스퀘어입니다. 보통 스퀘어라고 하면 이것보다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동상이나 기념물이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였습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입니다. 좀 황당할 정도로 건물의 외관은 정말 단순한 벽돌 건물입니다. 여기가 VC 모리스 기프트샵 정면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입구의 형태는 그 앞에 라이트 관련 콘텐츠에서 많이 보셨죠? 시카고 스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요. 그리고 김수근 씨의 공간 4억에도 VC 모리스 기프트샵의 현관과 비슷한 문 디자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유리블록으로 막혀져 있었지만 제일 처음 공간 4억을 지었을 때는 여기가 바로 현관이었습니다. 나중에 증축이 되어서 입구가 바뀌었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VC 모리스 기프트샵은 작아서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시면 외부랑 완전히 내부는 딴판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입구이고 들어오시면 바로 가운데 중앙홀이 나옵니다. 내부에서 현관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였는데 내부에서 보면 이 현관 입구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가 갔을 때는 오래된 골동품이나 보석들을 팔고 있었기에 특별히 내부를 보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골동품이 있다 보니 경호원이 항상 내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의 천창입니다. 오크파크 홈앤 스튜디오에서부터 VC 모리스 기프트샵까지 참 변함없이 천창을 사용하는 라이트. 그런데 그 천창의 스타일도 모든 작품들마다 다릅니다. 중앙홀에서 서측 쪽에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벤치가 있어서 쉴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골동품을 파네요. 여기서 파는 골동품들은 동양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이 많이 사니까요. 저쪽에는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홀은 원형 램프 때문에 원형으로 배치된 벽이 있는데 저렇게 벽에다가 원형 창을 뚫어서 이쪽에서도 중앙홀을 볼 수 있게 만들었네요. 서측 쪽 벽에 뚫려진 원형 창으로 중앙홀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라이트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훔쳐보는 것을 좋아했나 봅니다. 대부분 이런 장치들이 라이트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네요. 서측에서 동측 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퍼니처는 다른 라이트의 작품에서 본 빌트인 퍼니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원래 라이트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1층의 중앙매대가 보입니다. 동측벽에 뚫려져 있는 원형 창입니다. 이 램프를 올라가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1층) 홀입니다. 그러고 보니 중앙홀에 놓여있는 저 탁자도 왠지 라이트의 냄새가 나는데요. 글쎄요. 다시 천창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간접 조명으로 바꾸는 저 재료는 설마 유리는 아니겠지요? 유리라면 그 무게가 엄청나서 저렇게 매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물론 계단이 아니라 램프, 즉 경사로로 걸어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의 입구 쪽에 저렇게 공중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네요. 라이트의 건축을 유기적 건축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화분 같은 것을 잘 사용해서 유기적 건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은 구겐하임 미술관을 답사하기 전에 갔었습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은 앞에가 가본 라이트의 건물 중 처음으로 램프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런 램프는 그렇게 램프하는 꼬르뷔제도 원형의 램프를 시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획기적이었을까요? 원형의 램프도 대단하지만 저렇게 벽에 원형창을 뚫은 것도 공간적인 장치로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앙홀에 있는 테이블을 위에서 보니까 더더욱이 라이트가 디자인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말 이 공간이랑 딱 어울리는 반원의 형태 아닌가요? 제 고개를 들어 1층이 아닌 2층을 둘러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원형의 램프가 정말로 묘한 공간을 만드네요. 당신의 이렇게 원형 램프를 만드는 게 도면을 그리고 시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깔끔하게 나왔네요. 역시 천창의 재료는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이네요. 그러고 보니 존슨 왁스에 사용했던 조명하고도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다만 존슨 왁스 본사의 천창은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세요. 2층의 북측 내부입니다. 여기는 벽체가 원형이 아니라 직각이네요. 좀 아쉽다. 2층 매대입니다. 내부 사진을 찍고 다녀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VC 모리스 기프트샵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남은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은 또 다른 원형 램프의 원형 창입니다. 그런데 이 창문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그리고 2층 천창의 디테일을 좀 엿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플라스틱 반투명 가리대가 건물의 천창과 분리되어 있네요. 샌프란시스코는 일단 떠나갑니다. 또 다른 건축가의 작품을 소개할 때 다시 돌아올게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하는 영상으로는 너무 오래된 영화죠? 스티븐 맥퀸이란 배우를 아실까 모르겠네요. 헤헤. 존슨 왁스 본사는 시카고에서 출발했습니다. 구글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존슨 왁스가 있는 라신이라는 도시가 너무 시골이라서 길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렸나 봅니다. 주차는 여기에다 했습니다. 여기는 넓은 미국 땅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존슨 왁스 본사는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마주치는 건물이 이것입니다. 라이트가 디자인한 것은 아니고 라이트 사후에 라이트의 회사 사람들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골든 론델 시어터는 원래 박람회에 사용되었던 극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끝나고 옮겨 놓았다는데요. 이 사진이 박람회 당시 골든 론델 시어터라네요. 이 당시에는 UFO 컨셉이 유행했었나 봅니다. 극장 아래는 정말 UFO가 착륙하기 전의 그 모습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투어 일정이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서 찾기는 찾았는데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투어 날짜 무시하고 무작정 여기를 찾으러 왔다고요. 물론 다른 곳을 답사하기 이전에 들르기는 했지만요. 위성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즈음에 담벼락이 있어서 사실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조깅하는 직원을 뒤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 절대 하지 마세요. 담장을 들어가자 보이는 것이 바로 방문자 센터입니다. 이게 방문자 센터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이는 것보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이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건물도 존슨 왁스 본사 안에 있는데 약간 락힌 빌딩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시간이 없어서 패스. 이건 아마 직원들 숙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의 존슨 왁스 본사를 보러 갈까요?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존슨 왁스 본사입니다. 옛날에 저 빌딩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건물은 리서치 타워입니다. 이 리서치 타워는 옛날에 지어졌기에 스프링쿨러가 설치한 데여서 화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1980년에 사용 중지되었다가 2013년에 내부 투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네요. 정말 투어 일정에 맞춰서 갈 걸 그랬습니다. 존슨 왁스 본사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열려 있어서 쿨하게 들어갔습니다. 헤헤. 주두가 버섯 모양으로 넓은 저 기둥을 화이트 덴드리 폼 기둥이라고 합니다. 이 기둥이 바로 존슨 왁스 본사의 라이트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근데 현관문이 정말 넓네요. 존슨 왁스 본사에는 주차장 주변을 이렇게 화이트 덴드리 폼 기둥으로 만들어진 회랑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리서치 타워부터 살펴볼까요? 옛날에 사진만 보았을 때는 그냥 불투명 유리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 그냥 유리창이 아니라 파이렉스 유리 튜브를 겹쳐서 만든 거네요. 존슨 왁스 본사의 창과 천창, 그리고 조명기구들이 다 파이렉스 유리 튜브를 겹쳐서 만들었습니다. 직접 내부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사진을 빌려와 보았습니다. 파이렉스 유리 튜브 창이 있는 외부를 생각하면 내부가 한 층처럼 보이지만
각 층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현재 리서치 타워는 그 당시 연구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하네요. 정말 직접 보고 싶네요. 리서치 타워 아래의 중앙회랑입니다. 이 아래를 쭉 따라가면 존슨 왁스 본사 건물이 나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중앙회랑 끝에 있는 것이 존슨 왁스 본사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 중앙회랑에 있는 이 연못과 하늘색이 묘하게 조화가 되어서 정말 멋졌습니다. 여기는 중앙회랑의 한쪽입니다. 여기는 차를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직원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닌가 봐요. 주차된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가 존슨 왁스 본사입니다. 꼭 내부를 보고 싶어서 일단 정식 투어는 아니었지만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호시탐탐 내부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입구에 있는 직원분에게 딱 걸렸습니다. 딱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되었을 텐데요. 결국 또 다른 분이 사진을 빌려왔네요. 여기는 가구들도 라이트가 다 디자인한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복원해 놓았는데 가이드 투어는 일주일에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너무하네요. 이 부분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리서치 타워는 아닌 것 같은데 존슨 왁스 본사가 맞겠지요? 여기 사용된 벽돌은 체로키 레드 벽돌이라고 하네요. 아마 20세기, 21세기 통틀어도 가장 벽돌을 잘 사용한 건축가가 바로 라이트일 것 같습니다. 이 복도는 존슨 왁스 본사에서 리서치 타워와 동층 연구동으로 이어지는 옥상 복도입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에는 내부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이럴 때 파이렉스 유리 튜브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존슨 왁스 본사의 동측 연구동입니다. 여기는 현재에도 존슨 왁스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내부의 조명 보이시나요? 저기도 파이렉스 유리 튜브가 사용되었지요. 정말 라이트는 디테일의 악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존슨 왁스 본사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정보가 너무 없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건물인 줄 알았으면 정말 가이드 투어 시간에 맞춰서 왔을 것입니다. 다시 시카고를 들르게 되면 여기는 꼭 다시 가보고 싶네요. 존슨 왁스 직원의 신고로 경비원이 왔고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총 차고 와서 나가야 한다니까 그냥 순한 양이 되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존슨 왁스 본사는 꼭 가이드 투어 시간에 맞춰 가세요. 앞에 이처럼 멍청하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이제 라이트 건물은 구겐하임 미술관 하나만 남았네요. 그럼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이상 레이첼과 아페이였습니다.